네, 미국은 청문회 나라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의사당의 증인을 부릅니다. 범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영화 대부2를 보면 이런 거구나, 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마피아 두목 마이클입니다. 상원 청문회에 불려나와서 이 변명만 합니다. Whether it is called Mafia or Cosa Nostra or whatever other name you wish to give has ever been made public. 하지만 부두목 프랭크가 FBI 측 증인으로 나옵니다. 마이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탈리아에서 프랭크의 형을 데려와서 옆에 앉힙니다. 프랭크는 형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는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I ask you again, sir. Here and now, under oath. I don't know nothing about that. 이렇게 마이클은 법망을 피했지만 모진 대가를 치릅니다. 아내가 그의 위선에 치를 떨며 아이를 지우고 떠납니다. 마이클은 형까지 죽이는 괴물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영화가 다른 방식으로 위증을 단죄한 셈입니다. 미국에서 위증이란 게 아주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량은 최대 5년이지만 가중처벌하거나 다른 범죄의 공범으로 다뤄서 이 종신형을 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닉슨은 도청이 아니라 은폐와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클린턴을 탄핵 표결까지 몰고 간 것도 이 성추문이라기보다는 위증이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특검 수사, 법무장관의 러시아 관련 위증에서 출발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법정 위증 처벌이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그칩니다. 국회 위증은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큽니다. 여야 의견이 엇갈려서 고발조차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최순실 사건 재판 첫 선고가 이 위증에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사가 위증죄로 1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회 위증에 실형을 때린 건 온로비 사건 이후 17년 만입니다. 미용 시술을 해준 성형외과 원장 그리고 최순실 측근 교수도 이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한 죄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짖으면 다른 개들이 따라 짖는다.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위증을 하고도 무사한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지고대로 증언할 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거짓말도 아주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이번 선고로 증언 문화가 좀 달라질까요? 최순실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13명이나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잠언에 속임수로 얻어먹는 빵에 맛들이면 입에 모래가 가득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거짓말을 아주 무겁게 다스리면 덩달아 짖는 사람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앵커 칼럼 위증의 대가였습니다.